우리가 이런 독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금 어머님들이 직접 교육하거나 가르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른쪽을 이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왼쪽을 어떤 이제 국어 능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그 학생마다 그 국어 능력과 그게 시기별로 사실 매치가 안 돼요. 우리 지금 이번 강좌 제목이 뭐죠? 국어에는 학년이 없어요였어요. 그쵸?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0세부터 뭐 1세, 2세 막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올라오고 그다음에 초4, 그다음에 초6, 그다음에 중학생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말을 하는 시기 있죠. 그러니까 듣고 말하고 그것만 하는 초등학교 거기 조금 전까지는 아이들이 좀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크게 뭐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얘네들이 뭐 막 기껏 해봐야 뭐 조금 더 잘하는 애 있고 뭐 조금 덜 하는 애 있고 막 그 정도라고 사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능력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확 차이가 나기 시작하냐면 네. 초등학교 제가 느끼는 거는 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게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피부에 정말 와닿을 정도로 얘가 부족한데? 이 느낌? 그리고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좀 잘하는데? 이게 확실히 좀 구분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잘 못하는 친구랑 조금 잘하는 친구랑 많이 잘하는 친구의 어떤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가 네. 4학년이라는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만 해도 이게 좀 조금 이렇게 요 정도 하는 애, 요 정도 하는 애, 요 정도 하는 애, 이게 좀 차이가 나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4학년 애가 학년이 네. 올라갈수록 이 격차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학생이 또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더 나빠지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나빠지진 않는데 좋아지는 폭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게 그 효과가 좀 미미화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보면 기울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현재 상태가 어떻든 간에 만약에 이제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가 아니면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는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 국어 능력 같은 게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그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한 3학년에서 4학년 정도 어휘나 뭐 이렇게 독서 수준을 딱 보면은 그게 계속 누적이 돼서 비슷한 방향으로 쭉 흘러가요. 이번에는 요 학생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지금 수준에 들어가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지금 여기 수준인지 아니면은 여기 수준에 있는 그러니까 A 학생하고 B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같은 학년인데 A 수준인지 B 수준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교육했으면 좋겠고 했을 때 이 아이의 단계 자체를 정확히 잘 파악하지 못하시면은 아이한테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특정 프랜차이즈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독서 이쪽에 이제 프랜차이즈들은 학년별로 그 교재가 나와요.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학년, 학기별로 그냥 그 달에는 이 책을 읽어라라고 딱 그게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책을 그 학년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다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학생에게는 이 책이 너무 쉬울 수도 있고 어떤 학생에게는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책을 받아두기만 하고 읽지는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어떤 이 아이한테 맞는 거를 해주지 못하면 자꾸 아이가 좀 뭐랄까 지친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확실히 지쳐요. 그래서 안 지치게 하는 방법도 있다가 혹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얘기를 안 하면. 네.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 아이의 어떤 테스트를 좀 거쳐봐야 돼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거를 거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를 글을 쓰게 해보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말 시켜도 돼요. 근데 말하고 글은 되게 달라요. 왜냐면 사실 저도 지금 계속 말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말로 지금 1시간 이상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글로 준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내 의견을 이제 밖으로 뽑아내려면은 이 말을 분명히 말이라는 표현으로 하지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10분이든 20분이든 어떤 스피치라고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글을 거쳐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 하면은 그냥 뭐 이런 거죠. 인터뷰 같은 거 했을 때 혼자서 막 뭐 1분, 2분, 뭐 5분, 10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표현이라는 거는 글을 거쳐서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이렇게 말 시켜보잖아요. 넌 어떻게 생각했니?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이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좋냐 싫냐 그 정도만 이제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글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글이라는 거는 결국에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리 와 볼게요. 만약에 이 B라는 학생이 실력이 이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이해하는 수준이. 근데 이 학생한테 제가 사전 질문으로 글을 쓰게 해요. 다시 여기다 무슨 말이냐면 사전 글쓰기를 시켜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또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또 뭘 느꼈냐면 애들이 이게 정보예요. 근데 이거를 이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많이 주느냐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만큼 받아갈 수 있는 아이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훨씬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들 가르치기 초반에는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을 줘야 하니까 너도 이만큼 퍽! 막 이렇게 너도 이만큼 퍽! 그래가지고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은 정보를 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상황을 봐요.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정보가 이만큼이야. 그거는 이제 정해져 있죠. 근데 얘를 보니까 얘는 요만큼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애다. 라고 하면은 딱 요만큼만 주는 게 좋아요. 그럼 요거보다 조금 덜 주면 더 좋고. 그러면 얘가 좀 쉽다고 느끼거든요. 요만큼만 딱 주고 얘가 만약에 이만큼 받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요만큼 주는 거예요. 요만큼 주고. 근데 이제 얘가 막 갑자기 막 이만큼 받아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주는 정보가 부족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물론 이제 텍스트를 바꿔야겠죠. 더 어려운 걸로. 그래서 뭐 이런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학생별로 그 상황에 맞게 정보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 이런 요 정도 받을 아이에게 이렇게 홍수처럼 이제 물을 줬을 때 쓸려 내려가가지고 아 이제 뭐 논술은 못하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고 요거를 이제 학생의 어떤 그 평가 지표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사전 글쓰기를 통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보는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 교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한테 얘가 그릇이 얼만큼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 지금 열린 도서관에서 책톡 독서 토론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종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막 한 5개 정도 줘요. 5개 정도 줘보고 이거를 어느 정도 해내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는 의미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내용 파악이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 글 쓰는 수준이 어떤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50% 정도 보고 문장 50% 정도, 잘못 말했어요. 이것도 퍼센티지가 조금 단계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선은 좀 기초반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70%를 보고 문장은 30% 정도 봐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1, 2, 3, 4, 5 질문들이 있었을 때 내용은 맞는데 글을 되게 짧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괜찮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내용이 다 맞았어. 그럼 문장을 고치면 되잖아요. 그럼 문장 교육을 시키면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용이 틀린다. 뭔가 좀 논리적인 뭔가 그런 텍스트가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얘는 내용부터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는 이 내용 상관없이 내용을 다 맞고 뭐 문장만 조금 고치면 돼. 근데 그런 친구한테도 굳이 이거 1, 2, 3, 4, 5를 다 가르쳐야 될까요? 만약에 얘가 이런 문장 정도 30%만 필요한 친구라면 요거에 관련된 것만 딱 가르치면 되고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여기가 내용이 좀 부족했다 1번이 그럼 1번에 대해서만 가르치면 되잖아요. 이미 2, 3, 4, 5는 알고 있다면 네. 그래서 그런 측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요게 현재 상황을 먼저 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 그게 바로 사전 글쓰기를 통해서 얘가 지금 어떤 상태로 와 있나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경험상 보니까 애들이 처음에 글쓰기를 하면 글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그 책을 많이 읽은 친구도 글을 잘 못 쓰고 적게 읽은 친구도 당연히 글을 못 쓰고 그러면은 실제 실력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은 실력이 여기 있더라도 모두 글을 요 정도밖에 못 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첫 번째 텍스트 쓴 걸 보고 이 B라는 학생은 실력이 요 정도네, A라는 학생은 실력이 요 정도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난다. 이렇게 첫 번째 측정을 했더니 요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네. 교육이 들어가요. 교육. 한번 교육을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내용적인 것하고 문장적인 거를 이렇게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B라는 학생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던 실력이 여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테스트에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학생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요 정도로 올라와요. 그리고 요거를 한 두세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자기 실력으로 표현을 쓰게 돼요. 여기 있는 친구도 자기 실력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는 수업을 이제 거쳐보면서 얘가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수업을 했는데 얘가 처음 수업했을 때는 여기 수준이었는데요. 저랑 세네 번 하고 나서 실력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저한테 애가 막 세네 번 만에 글을 이렇게 잘 쓰게 됐어요. 물론 제 덕도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렇게 세네 번 정도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었던 포텐셜이라는 거예요. 포텐셜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가지고 이 정도는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르쳤을 때 바로 효과가 나는 거죠. 한두 달 만에 뭐 나오는 결과는 혹시 솔직히 말하면 그 학생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럼 이제 얘 역량을 찾아냈잖아요. 그럼 이 역량을 찾아낸 것에서 얼만큼 더 땡길 수 있는지 저는 이걸 어떻게 보통 표현을 하냐면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근육 훈련시키잖아요. 아닌가요? 네, 근육 훈련시킬 때 뭐 예를 들어서는 이제 고무줄 같은 것도 이렇게 점점 땡기잖아요. 근데 끊어질 정도로 땡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땡기면 이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여기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한 요 정도로 조금 그러니까 뭔가 조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것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얘 현재 수준을 70% 정도로 해서 100%라는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얘는 요거 한 30%만 더 올리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여기 수준을 70%로 놓고 30%더 올리면 100이 될 수 있는 요 정도를 목표치로 딱 만들어 놓고 교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초등학생 제가 지금 이제 개인 수업하고 있는 애들 꽤 많은데 초등학생 4학년 그리고 6학년 그리고 중학생 사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어에는 정말 학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4학년짜리 애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얘는 이미 이 중학생이 그러니까 이 A라는 학생이 중학생이 되면 요 정도 실력이죠. 근데 이 B라는 학생은 이미 초등학교 4학년에 요 정도 실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미 비교가 안 돼요. 얘가 훨씬 잘해요. 중학생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보다 못한다? 초등학생보다 잘한다라고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정말 너무 잘하고요. 잘 못하는 친구들은 뭐 좀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렇죠. 네. 그걸 뭐 어떻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이 정도 하는구나. 그러면 조금씩 더 높여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는데 이게 저랑 처음 수업하기 전의 상황이었어요. 이미 잘 쓰죠. 솔직히 말하면 네. 이미 잘 써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제 사례 슈퍼버브 유서라 이거 그림책 읽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써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토끼가 다른 동물들이 꾸물이를 느림보라고 놀리고 비웃었을 때 자존심이 상했다. 모든 일에 길고 짧음을 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놀리는 토끼에게 본때를 보여주러 경기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 학생도 이미 어느 정도는 요 정도는 지금 쓰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 쓰라고 이미 아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글을 자세히 써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자세히 쓰라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고 이 정도 쓴 거예요. 얘를 그래서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네.
이게 방금 요 텍스트예요. 똑같은 텍스트인데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제가 쓴 글하고 이 친구가 쓴 글하고 좀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너가 더 잘한 부분도 있다. 근데 어떤 부분은 내가 더 잘했다. 이렇게 이제 각 질문마다 이제 피드백을 준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되게 이건 이제 초기 단계에서 아이들 글쓰기 확 그러니까 글쓰기를 좀 그럴듯하게 쓰는 한 달 이내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냅두면은 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모든 문장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식적으로 이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제가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또 질문에 나온 표현들을 최대한 사용해라.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다른 동물들은 슈퍼거북이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꽃무리는 이라는 주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장이 어떻게 보면 저는 완성이 안 됐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넣어라 라고 하고 요 밑에 이제 예시를 들어주면서 막 이제 설명합니다.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사전 글쓰기를 먼저 해놓고 피드백을 학생이 원래 이 정도 포텐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도의 글쓰기를 몇 번의 훈련만으로도 금방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한 4차시 됐을 때 요게 얘 수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거 봐요. 잘 썼죠. 다른 친구 한번 볼게요. 초등 이제 얘 4학년인데요. 얘도 이제 1차 수업 전에 글쓰기를 한번 시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그냥 썼어요. 엄마는 옷을 친구나 친척에게서 입던 공짜로 옷을 얻어오거나. 그러니까 좀 문장 성분이 안 맞죠? 문장 자체가. 자선바자회나 벼룩시장 같은 곳에서 남이 입었던 옷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조금 문법적으로는 안 맞지만 그리고 남이 입었던 촌스러운 옷을 입어야 하니 거의 항상 투덜거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걸 패스라고 해놨거든요. 왜냐면 얘가 우선 4학년이라는 거를 감안했고 뭐랄까 내용적인 건 다 맞았기 때문에 패스를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글이 엄청 짧죠? 네. 글이 엄청 짧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 수업 때 질문이 제가 20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다 고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우선 패스를 많이 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문장 형식으로 안 맞는 거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5회차 정도 됐을 때 볼게요. 우선 도서 자체가 엄청 높아졌죠, 수준이. 네, 청소년을 위한 경제 역사라는 책은요. 비룡소에서 나온 책이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중2? 중학생 정도? 중학생이 볼 수 있는 정도 책이에요. 어휘나 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네, 중학생이 봐야 되는 책입니다. 근데 그래서 보니까 수업을 해보다 보니 얘가 할 수 있는 레벨을 찾아냈어요. 한 요거 이상 네, 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 많이 읽었던 친구고 사실 보니까 요 정도 글을 뭐 한 몇 번 글 첨삭하자마자 요 정도 지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유추하였다라는 표현을 썼길래 이런 말을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체크해낸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뭐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부족이 사는 지역에서 무엇이 나오든 우리가 필요한 물건으로 다른 부족과 거래를 하면 되었기 때문에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초등학생 같은 글이에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이해했고 자세히 쓰려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또 보시면은 특히 도둑은 사람의 재물을 최대한 많이 훔치려고 하지만 왕은 세금만 내면 괴롭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잘 이해했고 잘 이렇게 자세히 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친구예요.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춤법도 고쳐주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에요. 1차 수업 전에 글쓰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작품 자체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쵸? 왜냐면 아까는 초등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림책을 읽으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니까 이 동백꽃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나오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학교에서 배웠을 만한 작품이어서 쉽다. 그러니까 중등부에서는 좀 쉽다고 생각하는 작품인데 글을 이렇게 지금 쓴 겁니다. 근데 보세요. 수탉을 왜 못생겼다고 말했냐? 라고 했을 때 점순이의 닭과 싸우면 지기 때문이다. 감자를 안 먹는다고 한 이유는 뭐냐? 방금 놀리던 이거는 내용이 틀렸어요. 내용이 틀렸고 1번은 내용이 맞아요.
3번. 음. 왜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냐? 소년을 좋아하는데 소년이 자기가 좋아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뭐 내가 봤을 때는 그 문맥 의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 글 표현이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차 시 수업에 와서도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 오타는 당연하고 예, 먹고 살 정도 돈은 있다. 오키 아빠 예전 친구이다. 이 지금 사랑몽순이가 어머니였거든요. 이 작품도 중학교 3학년이면 아주 수월하게 읽어야 되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도 뒤에 가면 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선 문장적으로 전혀 나아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왜 나아지지를 아이고. 않을까? 아, 여기 뒤에 있네요. 네, 뒤에 하나 더 볼게요. 그 8번 내용적인 게 문제 있는 부분인데, 오키는 엄마를 골탕 먹이라고 벽장에 숨거든요. 그 다음에 오키 엄마가 어떻게 되나? 별로 말을 안 한다. 이것도 지금 틀린 내용이고, 유치원에서 엄마를 위해 꽃을 가져오고 나서는 누가 준 꽃이라고 하냐? 했더니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이거 완전 딴 얘기죠. 아우 뭐야. 예. 그리고 풍금을 꺼내 연주하고 잠을 자다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분이 나쁠 때 기분이 좋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학생의 실력을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이 학생의 실력을 알려면 이 학생이 성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뭐랄까 드러내기 위해서 뭐랄까 자기의 어떤 능력을 선생님한테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은 중학생 3학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초등학교 4학년보다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뭐 사실 학년을 떠나가지고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